네, 교수님.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에서 교수님이 오신다고 네. 하시니까 정말 질문을 많이 아,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한번 교수님께 저희 회원분들이 질문 주신 걸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식단과 음식에 관련 질문이에요. 저는 고민이 되는 게 과일이 영양소가 많다고는 해서 뭐 아침에 사과를 꼭 챙겨 먹어라,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런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180, 200까지 올라간다. 과연 당뇨인들이 과일을 안 먹는 게 좋은 건지 교수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일이 몸에 좋은데 뭐 여러 영양소가 많죠. 식이섬유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당분도 있고 한데 당분이 너무 많아요. 옛날 과일은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이걸 개량을 하다 보니까 당분이 과일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옛날 사람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과일을 설탕에 찍어 먹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과일이 참 맛이 달지를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달아서 제가 보기로는 과일은 이제 디저트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외국의 학자들도 과일을 confectionery on the tree 그래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달달한 간식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겠다. 그러면 과일에 영양소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영양소는 우리가 채소라든지 콩류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특히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체중 조절에 문제가 있으시면 너무 당분이 많은 그런 과일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자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디저트면 디저트처럼 먹어야 되겠다, 네. 이거죠. 그 메인으로 다 드시는 것보다 물론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근데 혈당이라든지 체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과일은 이제 디저트의 반열에 오른 그런 너무 음식이기 맛있으니까, 때문에 과일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 요새 또 홍시가 철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요새 홍시는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홍시도 식후에 밥을 먹고 나서 조금 먹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오후 3, 4시 때 먹는 거 단독으로 어느 게 좀 나을까요? 아예 홍시는데 너무 다져서 안 좋나요? 아닙니다. 그 식후에 드셔보시고 한번 혈당도 한번 재보시고, 혈당을 재보고. 그 고급 음식점에 가면 한 개를 다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반쪽을 주죠, 반쪽을. 그래도 우리 전혀 네. 싫어하지 않는데 꼭 집에서는 다 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고 하니까 양을 좀 조절하면 좋겠고, 곶감은 어떠세요? 곶감은 홍시를 어떻게 보면 말린 거죠. 그럼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홍시는 되게 하나 먹고 말 걸, 이 말린 과일은 여러 개 먹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간식처럼, 과자처럼. 물기가 없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책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린 과일 같은 경우에 그냥 건조하지 않은, 말리지 않은 상태 생 과일에 비해서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꼭 홍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그 말린 과일들을 건조하는 거 하는, 유통하는 과정에서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린 과일은 우리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체중 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홍시를 식후에 정말 그 고급 레스토랑 가면 그 3분의 1 정도 잘라주는 것처럼 조금만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은 혈당이 높고 소화가 잘 되는 날은 혈당이 좋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나의 소화 상태가 혈당에 영향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당분을 드셨더라도 지방이 많이 있는 음식을 드시면 이제 위에서 12지 이상으로 내려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혈당이 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소화가 좀 안 되는 날에는 혈당이 오히려 좀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질문 주신 분과 의견과 다르게 오히려 저도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뭐 삼겹살이나 곱창 같은 걸 먹고 뭔가 혈당을 재면 소화는 안 되지만 조금 더부룩하지만 혈당은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겠네요. 예, 근데 제가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옛날 같으면 아예 안 그래 그렇게 했을 텐데 그쵸. 요새는 데이터를 들고 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예, 뭐 뭔가가 있긴 할 텐데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증상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약물에 관한 내용들을 회원분이 한 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최근에 뭐 당뇨 관련된 신약이 뭔가 임상 3상을 통과하셨다고 그 회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신약이 뭐 요새 출시되고 있나요? 네, 요즘 이제 GLP-1이라고 네.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促진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그리고 네. 위장 운동을 좀 천천히 하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호르몬인데 이 계통약제들이 이제 10년 넘었어요.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그런데 점점 혁신을 하면서 훨씬 더 살도 많이 빠지고 훨씬 더 혈당도 잘 조절되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시고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 그러면 식약처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재정으로 이 약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그 미국에서 출시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처방을 받아서 쓰셔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드셔보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약을 우리가 빨리 쓸 수 없다는 문제는 있지만 간혹은 이제 이런 약이 한 2년, 3년 지연됨에 따라서 좀 더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더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연된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하고 하는 그런 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혈당 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몇 달 뒤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운동에 관련된 질문을 교수님께 드릴 텐데요. 사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이제 운동으로 해서 혈당을 확 떨어뜨려 보면 이거는 그래도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지 않냐? 아니면 또 이게 또 걱정이 된다.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혈당 스파이크를 오히려 그냥 고혈당으로 유지를 하는 게 네. 좋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운동은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식후에 이런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낮추려고 하는 것보다도 식후에 바로 좀 움직이셔가지고 스파이크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인슐린 작용 타이밍과 우리 장에서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인슐린 좀 더 늦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 휙 올라갈 것이고 인슐린 작용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 이미 다 흡수가 돼버렸으면 또 떨어지게 되는 이 엇박자가 문제인데 그래서 식후에 스파이크가 나타나기 전에 운동을 하시면 운동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 우리 근육이 포도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작용과 무관하게 혈당을 낮추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운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 어디서 어떤 운동을 하시든 추천을 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하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연속 혈당 측정기가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용하면 이게 데이터가 24시간 들어오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저도 환자로서 약간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뭐 밥 먹고 막 1시간 스파이크 막 삑삑 울리면 막 가서 또 뛰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뭐 스트레스가 너무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잘 활용하면서 이 강박에서도 좀 벗어나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거는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 라고 하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패턴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뭐 올라가면 나와서 좀 걸으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거 올라갈까 봐 처음부터 좀 덜 드시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난 이거 먹고 나면 뭐 스쿼트를 한 20개, 30개 해야 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턴에 집중을 하시고 그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오히려 좀 이렇게 약간의 강박은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심한 강박은 그 일을 못 하세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또 그런 분이 또 간혹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비싼 걸 달았는데 안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심은 필요하겠다. 강박은 아니고 관심은 필요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볼 때 너무 그 순간순간 변하는 수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을 보시고 그걸 차차차차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뭐 그때그때 뭐 식후 스파이크를 나왔다고 너무 뭐 이렇게 절망하고 강박하시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한 2주나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패턴을 보시면서 나만의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데 이제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방문해 주신다고 해서 사실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몇 가지밖에 추리지 못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